압축 해제가 되면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폴더가 하나 생겼을 거예요. 파일명, 압축 파일명에 똑같은 폴더. 이 폴더가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면, 케이던스 설치 파일이랑 지멘스, 캘리버 설치할 때 필요한 파일이 폴더별로 정리가 되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케이던스 버추소 IC61X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뒤에 버전이 섭 버전이거든요. IC616, 7, 8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설치할 거는 IC618 버전이고요. 스펙터, 그리고 아슈라, QRC 이거 설치할 때 필요한 파일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캘리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버전은 지금 제가 정리해서 드렸는데 아무 버전이나 설치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 설치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아시려면 뭐를 보셔야 되냐면, 나중에 PDK를 받아보시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파일명이 PDK 체크리스트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어떤 공정이든 이 파일은 다 제공을 할 겁니다. 이 파일의 내용이 이게 지금 쓰실 게 매그나, 그러니까 지금 이제 키파운드리로 바뀌었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예전 매그나 칩, 매그나 0.35 마이크로 공정이거든요. 2폴리 4메탈짜리. 이 공정의 PDK 체크리스트 파일입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PDK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던 피셀 라이브러리 밑에 있는데, 피셀 라이브러리, 그 다음에 런셋, 룰셋, 룰데크, 그리고 여기 모델 라이브러리, 이렇게 구성 어떻게 되어 있다고 정리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PDK는 밑에 정리되어 있는 버전으로 검증된 거다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최소 권장 버전이란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스키매틱 레이아웃이 IC5141, 뭐 이건 예전 버전이니까 아니고 616, IC616라고 되어 있죠. 이거랑 동일하거나 상위 버전을 쓰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 스펙터 7.2, H스파이스는 2012, 06, 그 다음에 DRC LVS, 캘리버는 2012, 아슈라는 4.14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건 최소 버전이니까 이것과 동일하거나 상위 버전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이걸 보고 내가 설치해야 되는 버전이 뭔지, 사용해야 되는 툴이 뭔지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캘리버를 2012가 최소 권장 버전인데 2012를 썼다. DRC LVS 문제 없습니다. 해도 돼요. 근데 결과를 믿을 수가 없어요. DRC를 했는데 에러가 없대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에러가 있는데 에러가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요. 에러가 없는데 에러가 있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게 이유가 버전이 안 맞아서. 그래서 꼭 이거를 보시고 내가 설치해야 되는 툴이 뭔지, 최소 버전은 뭔지 다 확인을 하시고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버전들보다는 실습할 때 쓸 버전은 다 상위 버전이고요. 툴 설치하는 과정에서도 쓰는 것도 다 상위 버전입니다. 뒤에 버전들도 다 정리해 놨어요.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파일을 다 압축해서 한꺼번에 드린 건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사실은 그냥 저희가 제공하는 걸로 보여드리면, 없네.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FTP에 올려드려 적응을 하긴 하는데 이건 공개되어 있진 않아요. 사실 저희한테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만 이 FTP 정보를 아실 수 있고요. 만약에 618이라고 얘기를 하면 파일이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폴더별로 필요한 버전에 따라서 다 따로따로 받으셔야 되고, 스펙터도 마찬가지고요. 다 파일로 다 따로따로 되어 있어서 다 필요한 것마다 필요한 파일들을 다 개별적으로 받으셔야 돼요. 공정사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해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이제 필요한 것들만 설치하는 과정을 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설치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IC61, 스펙터, 아슈라, QRC, 캘리버 이렇게만 쓸 건데 나는 HSpace 설치를 하는 걸 좀 알고 싶다. 그럼 다 설치 가이드를 다 만들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거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다 정리해 놨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EDA 툴 소개 자료라고 해서 어차피 교육 신청하실 때 회원 가입 다 하셨고 로그인 하실 수 있잖아요. 로그인만 하면 다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어떤 툴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회사에서 어떤 툴들을 제공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과정에서 어떤 툴을 써야 되는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이거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혹시 리눅스를 모르시는 분들 있을까봐 여기 자료실에 리눅스 설치 가이드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제 CentOS, 저희가 지금 쓰시는 게 운영체제가 다 CentOS로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걸 보여드리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이게 케이던스에서 제공하는 로드맵 파일인데 어떤 버전을 써야 되는지 OS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케이던스, 지멘스, 시놉시스 이런 회사들의 기본 권장 OS는 RHEL이라고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겁니다. 이건 유료 버전 OS예요. 윈도우처럼 돈 주고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료로 해서 만든 게 이 CentOS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CentOS 설치 가이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걸 쓰셔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RHEL이랑 똑같진 않지만 쓰시는데 문제는 없다. 이거를 설치하는 거를 보시고 싶으면 여기 자료실에 해놨으니까 이거 쭉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OS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PDK 체크리스트 보시고 툴을 설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OS도 릴리즈 되는 그 날짜 기준으로 사용에 대한 버전이 달라요, OS가. 그래서 너무 최신 OS를 쓰시는 건 별로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고요. 일단 OS가 나온 다음에 툴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툴 버전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툴을 사용할 수 있는 OS 버전은. 그래서 최신 OS는 되도록이면 피하시고 최신 툴도 피하세요. 한 2단계는 내려간 거를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면 버그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버그. 최신 버전을 내보내고 버그가 있으면 고쳐서 또 내보내잖아요. 근데 그거의 테스터가 제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좀 밑에 버전, 2단계 아래 정도의 버전을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OS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자료실에 CentOS 인스톨 파일 다운받는 것도 다 링크를 해놨습니다.
필요한 거 받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한 8.5 정도 나와 있고요. 작년인가? CentOS를 더 이상 제공을 안 하겠다. 뭐 이런 클라우드식으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버전까지 쓰시는 건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만약에 쓰신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OS를 설치하시거나 뭐 할 때 필요하신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 알고 계시기만 하면 돼요. 나중에 진짜로 하시게 될 때. 그러면 이제 압축 파일 해제는 다 됐으니까 이런 폴더 하나 생겼죠? 그럼 IC61부터 스펙터, 아슈라, QRC 이건 다 케이던스 툴입니다. 얘부터 설치를 할 건데 차례차례 하나씩 설치를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OS 지금 쓰시는 거 7.9고요. CentOS 베이스 버전을 설치를 할 겁니다. 베이스랑 핫픽스 이걸 말씀을 드리려면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네요. 케이던스 툴에는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있고요. 핫픽스 또는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는 버전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기본 버전이고요. 1번. 핫픽스는 업데이트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핫픽스 IS7 7번째 업데이트 된 거, 26, 26번째 업데이트 된 거. 핫픽스라고 되어 있을 때도 있고 업데이트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만약 베이스 파일 기본 버전을 설치하겠다고 하면 베이스만 받으면 되고요. 만약에 핫픽스, 여기서 만약에 핫픽스 26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핫픽스 26 플러스 베이스까지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핫픽스 설치하다가 베이스를 필요로 해요. 케이던스 툴이 그래요. 그래서 둘 다 받으셔야 돼요.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할 거는 그냥 다 베이스로 거의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베이스 1번부터 3번까지 3개 파일이 있는데 다 압축 푸셔야 됩니다.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셔서 파일명 이렇게 치시고, 아까는 XVFG였는데 지금은 G가 없어요.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타르는 파일을 묶는 거고요. 뒤에 G 지분 파일을 압축한 겁니다. 타르는 그냥 파일을 묶은 거예요. 하나로. 얘는 다시 압축을 한 거고. 압축을 해제할 때는 G가 있으면 G가 붙어야 되고요. GG가 없으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타르 XVF만 있는 겁니다. 1번부터 3번까지 전부 다 푸셔야 돼요. 하나만 푸셔도 이런 폴더는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설치를 진행하다가 할 수 없다라고 메시지가 막 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압축 파일은 1번부터 3번까지 있으면 다, 만약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으면 10번까지 전부 다 푸셔야 돼요. 다 압축 해제하시면 이런 폴더 하나 생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탭키. 리눅스 터미널 창의 기능 중에 하나. 파일명 앞에만 치고 탭키 누르면 써진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뭐 명령어를 막 치고 엔터까지 눌렀다. 그러면 위에 화살표를 누르면 그 전 명령어가 바로 나옵니다. 그럼 1번부터 3번까지 다 타이핑 할 필요 없이 1번 풀고 위에 화살표 누르고 파일명 조금 지우고 2번 누르고 탭키 누르면 알아서 써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편하게 쓰시면 돼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시간도 드릴 거고, 제가 설명할 땐 앞에를 좀 봐주세요. 안 그러면 제가 또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압축 다 해제하시고 여기로 이동하셔서 이렇게
슬래시 파일명 치면 뭔가가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현재 위치의 파일을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점이 현재 위치예요. 점 슬래시가. 그리고 이게 파일 권한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색깔로 되어 있긴 한데 색깔로 안 보이실 분들도 있을 거고요. 대신 여기에 별표가 있을 겁니다. 파일명, 별표, 얘는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란 얘기예요. 뭐 이것까지 뭐 아실 필요는 없는데, 일단 파일을 실행을 시키시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뜰 거고요. 이렇게 안 뜨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창을 크게 해놔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건 보여줄 내용은 많은데 창이 너무 작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툴 설치할 때 어느 곳에 할 건지 세팅 더 정확히 타이핑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게 홈 다 똑같아요. 아이덱 이게 홈 폴더입니다. 지금 쓰시는 계정이 아이덱이라는 계정이잖아요. 이 계정의 홈 폴더가 홈의 아이덱이에요. 홈 폴더가 뭐냐면 터미널 창에서 cd 엔터하면 이동하는 폴더. 그게 홈 폴더거든요. 내 계정의 최상위 폴더. 그 폴더 안에 툴즈라는 폴더를 만들고 다시 케이던스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IC616, 618을 만들어서 여기다 설치할 거란 얘기고, 사실 여기다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희가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툴즈라는 폴더 안에 케이던스를 만들고 지멘스를 만들고 시놉시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케이던스 안에서도 IC616, 618, 스펙터, 아슈라, QRC, 여긴 지멘스에서는 캘리버, 시놉시스에서는 H스파이스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툴즈 안에 라는 폴더 안에 제가 필요한 툴들을 다 설치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어디에 있는지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게 아니고 뭐 케이던스는 여기가 있고 지멘스는 여기가 있고 시놉시스는 여기가 있고 막 이러면은 관리하기 불편하겠죠. 관리의 편의성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선 이렇게 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yes.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이 폴더가 없는데 만들 거냐 하면 yes 하면 되고요. 케이던스 설치할 때는 인스톨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을 씁니다. 근데 여기 설치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처음 하는 거니까. 있냐고 물어봤을 때 없다고 얘기하면 되고요. 그러면 뒤에 또 나오죠. 설치할 거냐? 그럼 yes 하면 되고, 어디다 설치할 거냐? 여기 세팅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복사하는 법, 터미널 창에서 내용을 복사하는 법 보여드리면, 나중에 보여드릴 거긴 하지만, 이렇게 긁으면 카피된 겁니다. 카피된 걸 붙이려면 마우스 휠 클릭하시면 돼요. 터미널 창의 편리한 기능, 마우스 휠 클릭. 아까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윈도우에서 많이 쓰는 단축키 쓰시면 안 됩니다. 컨트롤 C 누르면 여기서 빠져나와요. 네.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설치 경로 똑같이 작성하시고 넘어가면 인스톨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자동적으로 뜰 거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해 놓은 요거 클릭하시고 설치 파일이 어디 있는지 지정해 주시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케이던스의 여기 보시면 중간에 있는 네모 박스 보시면 어디다 설치할지를 자동으로 세팅해놔요. 얘네의 디폴트 값이거든요. 홈 폴더에 케이던스의 인스톨즈 안에다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선 그렇게 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툴즈 케이던스 IC618로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런 다음에 스타트 누르면 알아서 쭉 진행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컴피그라는 창이 계속 뜰 거예요. 뭐 별도 입력 없이 그냥 엔터 하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줄어드는 게 보이실 텐데 그냥 가만히 두면 알아서 시간 지나면 꺼집니다. 창이 여러 개 뜰 거예요. 계속. 그냥 특별할 거 없이 그냥 엔터 하시면 되고, 얘만 2 하시면 돼요.
얘는 뭐냐면 AMS라고 믹스드 시그널 시뮬레이션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펙터라는 걸로 시뮬레이션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고 믹스드는 얘랑 얘가 아날로그용이고 엑실리움이라는 툴이 또 따로 있어요. 디지털 쪽에서 쓰는 시뮬레이터인데 얘가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저희는 이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2번 누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믹스드를 하실 때는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그냥 엔터 하시면 되고 넘어가면 석세스 둘 다 석세스가 뜰 거고 그냥 돈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종종 질문이 컴피그가 페일인데 어떡하나요? 크게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OS라는 거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 RP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OS의 라이브러리인데 윈도우처럼 필요한 것들이 자동으로 다 설치되진 않거든요. CentOS나 이런 리눅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얘네들이 툴을 쓸 때 필요한 게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냥 RPM 설치하시면 돼요. 그거는 OS 설치 가이드에 RPM 설치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이게 다 끝난 겁니다. 버추소, IC618. 그럼 스펙터, 아슈라 어떻게 하느냐? 다 똑같습니다. 설치할 파일만 다르고 설치할 경로만 달라지는 거고요. 다 똑같아요. 아슈라 할 때도 그 인스톨스케이프를 가지고 설치를 할 건데 IC618 설치할 때 그냥 인스톨스케이프 없다라고 했잖아요. 여기는 그냥 yes 하시고 진행하셔도 돼요. 근데 얘가 그렇게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no 하고 다시 설치하시면 되고요. 아까 이런 인스톨스케이프 창이 켜졌는데 아슈라를 그냥 이 상태에서 설치를 하고 싶다. 그냥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 설치를 어디다 할 건지만 잘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IC618 베이스를 설치를 했는데 내가 필요한 게 IC618 ISR 26이다. 그러면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를 삭제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얘 폴더를 그냥 지워버리면 끝입니다. rm-rf 파일명 써버리시면 끝이에요. 얘는 없어져요. 그냥 휴지통에도 남지 않아요. 만약에 얘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를 설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새로 폴더를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툴즈에 케이던스에 IC618이 있다. 근데 핫픽스 26을 깔고 싶다. 얘한테 덮어 쓰시는 게 절대 아니고요. 덮어 쓰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얘도 깨지고 얘도 깨져요. 새로 그냥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 거기다 설치를 하시면 돼요. 업데이트라고 해서 덮어쓰기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니까 일단 IC618 설치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면 압축 파일 1번부터 3번까지 다 푸셔야 되고요. 하나만 풀어도 폴더는 생긴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설치 진행하다가 문제 생깁니다. 파일을 못 찾는다고 뜰 거예요. 탭키 많이 편하게 쓰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타르 svf 뭐뭐뭐 파일명까지 치고 엔터 했죠. 압축 해제가 다 끝났을 때 터미널 창이 이제 깜빡깜빡 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키보드에 위 화살표를 누르면 제가 엔터했던 그 내용이 그대로 써집니다. 그럼 1번 파일 압축 푸는 거 명령어를 내렸으니까 위에 화살표 누르고 백스페이스로 파일 그 써져 있는 거 내용 좀 이렇게
지우고 E 누르고 탭 누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이렇게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압축 해제가 상당히 오래 걸리네요. 일단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책자 보시고 IC618, 스펙터, 아슈라, QRC 다 설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 설치하셔야 돼요. 이따 오후에 이제 스키매틱 그리고 그런 과정을 진행할 건데 직접 설치하신 거 가지고 진행할 겁니다. 툴 설치는 웬만하면 책자에 있는 그대로 어디다 설치할지는 그대로 하세요. 아니면 어디다 설치되었는지 직접 아셔야 돼요. 나중에 환경 설정을 세팅을 해야 되는데 툴이 어디 설치되었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안 되시는 분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세팅하고 스타트하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알아서 쭉 진행할 겁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툴 설치 문제없이 진행되면 둘 다 석세스 떠 있을 거고요. 그냥 돈 누르시고 창 끄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른 거 다시 설치하시면 되고요. 혹시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뜨시는 분이 있으면 터미널 창 새로 하나 여셔서 이 압축 파일 지우세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좀 전에 쉬는 시간 전에 압축 풀었던 파일 있죠? 이거 파일 지우세요. 디스크 공간 부족하다고 뜨시는 분이 있으면. 그리고 IC616 설치가 끝났으면 IC616 설치 파일 폴더도 지우세요. 혹시라도 디스크 공간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가 여기 100기가 정도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을 텐데 저랑은 좀 상황이 다르니까. 근데 압축 공간이 파일 디스크 공간이 별로 없으면 파일들을 지우세요.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EXT까지 설치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된 분도 있어서 설명은 다시 드릴게요.
다 설치를 하시면 툴즈 케이던스 폴더에 이렇게 쭉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용량 문제로 좀 안 되시는 분들은 설치 파일, 압축 파일 삭제하시고, 만약에 IC618 설치하셨다 그럼 IC618 설치 파일 있는 폴더 그냥 지워버리시고 이 용량을 좀 만드세요. 저희가 각 PC마다 지금 거의 한 100기가 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툴을 설치하면 이거 한 5개, 6개만 해도 50기가가 돼요. 그래서 용량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부족한 경우에는 필요 없는 파일들을 삭제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거, 다음 거 말씀드리면, 아까 베이스랑 핫픽스 업데이트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베이스 거의 버전으로 설치를 했죠. 근데 이제 핫픽스를 설치를 할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냥 설명만 들으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이스하고 핫픽스 설치 파일을 다 다운 받으셔야 되고, 다 압축을 다 푸셔야 됩니다. 지금 보면 베이스는 3개, 핫픽스도 3개, 이거 2개 다 압축을 해제하면 이렇게 압축 해제하면 폴더가 2개가 생길 거고요. 뭐뭐.베이스, 뭐뭐.핫픽스 이렇게 생길 건데, 여기 안에 있는 CD-ROM 1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핫픽스에서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팅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니까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고, 쭉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지금 이제 95에서 97%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툴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거의 90% 이상 됐을 때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90%면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거의 다 끝나가는 도중에 갑자기 창이 하나 딱 뜨면서, 야, 베이스 파일 어딨어? 알려줘. 라는 창이 떠요. 그러면 그때 만약에 베이스 파일 안 받았으면 그때 가서 다시 다운받고 압축 해제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다운받고 압축 해제하는 과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핫픽스 버전에서는 베이스 파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몰라요. 설치를 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못 보셨겠죠. 네. 아슈라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근데 이 버전은 베이스가 필요 없어요. 이걸 설치해봐야 알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베이스까지 핫픽스나 업데이트 버전을 설치하실 경우에는 베이스 파일까지 무조건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진행을 쭉 하다 보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고, 베이스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베이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돼요. 그럼 또 다시 진행해요. 알아서. 컴피그 창도 알아서 뜰 거고, 다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89% 정도 됐는데, 이게 핫픽스 ISR 7번이거든요. 지금 이거 7번 진행하고 있는 거고, 이제 한 6% 정도 남았는데, 97% 정도 되면 알아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베이스 파일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창. 툴 사용만 하실 줄 알고 툴 설치나 세팅을 할 줄 모르시면 되게 답답해요. 나중엔 처음에는 누가 해주니까 편한데, 해놓으니까 편한 거 그냥 쓰고 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PDK 버전도 올라가고 사용해야 되는 툴 버전도 올라가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러면 내가 세팅을 할 줄 모르면 누군가한테 부탁을 해야 되죠. 설치할 줄 모르면 누군가한테 부탁해야 되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있고 항상 옆에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딴 데 있다거나 딴 데 갔다거나 뭐 회의를 갔다거나 휴가를 갔다거나 그러면 그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려야 되잖아요.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과정을 넣은 거예요. 설치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OS가 리눅스이고
처음 사용해보고 처음 설치하는 툴이다 보니까 조금 낯선 것 뿐인 거지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 조금 어려운 건 툴 설치를 다 하고 환경 설정 파일 만드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리눅스에. 그리고 이거 어떤 내용으로 작성을 해야 되지 라는 게 모르니까. 그것도 뒤에 있습니다. 일단 떴다. 이런 창이 하나 뜹니다. 자동적으로. 베이스 파일 어디 있는지 물어보는 창. 그럼 베이스 파일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돼요. 그럼 알아서 다시 진행하고 나중에 컴피그 창 알아서 뜰 거고 그냥 엔터 해주면 알아서 다 끝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이게 베이스고 이게 좀 지금 설치하고 있는 핫픽스예요. 얘에다가 덮어 씌우시면 안 됩니다. 덮어쓰기 하면 이렇게 새로 폴더를 하나 만드시면 돼요. 나중에 환경 설정 파일을 만들 건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C쉘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뭐뭐뭐 IC618 IC618 언더바 070 이렇게 해두고 나는 핫픽스 버전을 쓰고 싶어. 그럼 얘를 주석 처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얘는 안 읽어요. 나는 핫픽스 버전을 쓸 거예요. 근데 난 핫픽스 버전이 아니라 베이스 버전 쓸 거다. 그럼 밑에 걸 주석 처리해버리면 되죠. 그리고 같은 폴더 밑에 있잖아요. 뭐 포맷, 캐드, 툴즈에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다. 뒤에만 다르지. 그럼 관리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이 과정에 이런 식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데 관리하기 편하게 이렇게 하시란 얘기입니다. 권장이지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것까지는 다 말씀드렸고 이제 케이던스는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케이던스, IC616, 스펙터, 아슈라, QRC, 스키매틱 그리고 레이아웃 그릴 때 쓰는 IC618, 시뮬레이션 할 때 쓰는 스펙터, DRC, LVS 할 때 쓰는 아슈라, 페라스틱 익스트랙션 할 때 쓰는 QRC 이거 다 끝났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DRC, LVS, PEX의 골든 툴은 지멘스 EDA사의 캘리버라는 툴입니다. 이게 약간 영국식 영어예요. ERD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캘리버. 캘리브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센터를 이제 영국식은 이렇게 쓰잖아요.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캘리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캘리버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설치 파일은 이거고 버전도 이겁니다. 캘리버는 케이던스2하고 다르게 인스톨 스케이프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파일을 실행만 하면 실행한 위치에 알아서 자동적으로 설치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넣은 거는 폴더 만들어보는 터미널 명령어도 해보시라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일단 여기로 이동하시고 얘랑 얘를 차례대로 생성하시면 됩니다. 하나 만들고 들어가서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P 옵션을 주셔서 한 번에 이렇게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그럼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들어질 거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할 겁니다. 터미널 창에 mk 디렉토리 만드는 명령어 해보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파일 복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cp 또는 mv copy 또는 move잖아요. 그럼 from to죠. 얘도 from to예요. 여기 잘 보시면 점 있습니다. 한 칸 띄고 점이에요. 점은 현재 위치란 얘기예요. 터미널 창에서. 만약에 점이 없다. 프롬은 있는데 to가 없어요. 어디다 복사를 해야 돼? 어디에 있는 이 파일을 어디다 복사를 해야 돼?
점 꼭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어디다 복사해야 되는 건지 몰라 라고 메시지가 뜰 거예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 이겁니다. 점, 현재 위치 꼭 쓰셔야 돼요. 카피 하시는 것도 해보시라고 이런 과정을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아까 케이던스 하실 때 이렇게 하셨잖아요. .setup.sh 그리고 아까 setup.sh 파일에 별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실행 파일이라고 권한이. 그런데 얘는 없어요. 얘는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현재 아니에요. 그러면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 과정입니다. change mode의 약자가 chmod라는 거고요. 777은 777 rw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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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인데 터미널 창에서 그냥 L 하고 엔터 해보시면 좀 파일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RWX, RWX인데 얘가 6, 4, 4예요. 이진법으로 계산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유자, 그룹, 게스트의 의미입니다. 소유자가 쓰기 권한이 없어요. 그럼 RWX를 다 111로 하려면 4, 2, 1, 7이잖아요. 그래서 777로 한 건데 뭐 7을 5로 하든 7을 2로 하든 뭐 700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나만 실행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무조건 앞에가 7이어야 돼. 아니면 chmod rwx r 뭐 바바 r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런 다음에 파일명 이렇게 써주셔야 권한이 변경됩니다. 보여드리면 바뀌었죠? 여기 앞에가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여기 별표도 들어갔고요. 파일명 뒤에 이런 식으로 바꾸셔야 파일 실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권한을 바꾸셨으면 파일 실행을 해야겠죠? 그럼 파일 실행하면 이런 메시지가 뜰 거고요. 똑같이 치시면 돼요. 이렇게 뜰 거고 그러면 쭉 알아서 진행이 됩니다. 얘는 어디다 설치하라고 이런 세팅 한 것도 없어요. 그냥 파일 실행만 현재 위치에서 한 거예요. 그럼 현재 위치에 알아서 이렇게 생성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 뭐 카피는 하지 않고 설치 경로로 지정하는 방법은 그냥 파일명 치고 -t 옵션 줘서 어디다 설치해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해보시고 이것도 해보시라고 넣은 거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 얘기라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캘리버까지 빨리 해보세요. 지금. 자, 시간 됐으니까 계속 진행할게요. 네. 캘리버까지 다 설치하셨죠? 그럼 캘리버까지 설치하셨으면 이제 케이던스, 지멘스 툴 설치는 다 된 거고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쓰는 툴들은 윈도우에서처럼 바로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 파일이라는 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바로가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들을 다 써주셔야 됩니다. 파일을 하나 만드셔서 일단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방법은 이 파일에 쓰는 거예요. 이거 전에 쉘을 먼저 말씀드려야겠네요. 쉘이라는 게 있는데 리눅스에 계정을 하나 만드시면 그 계정의 기본적인 쉘은 배시라는 쉘입니다. 근데 저희는 배시를 잘 안 쓰고 CSH라는 C쉘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일부 PDK가 C쉘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서 저희는 C쉘을 씁니다.
차이는 뭐냐면 선언 방식이 좀 달라요. 보여드리면 이 파일은 다 보실 수 있게 다 세팅되어 있으니까 따라 여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가 배시고 얘가 C쉘입니다. 선언 방식의 차이인 것 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배시는 익스포트로 시작을 하고요. 그러니까 익스포트 한 칸 띄고 변수명 는 뭐뭐뭐 내용. 얘는 C쉘은 set env 한 칸 띄고 변수명 한 칸 띄고 내용. 이렇게 됩니다. 방법, 선언 방식이 다른 것 뿐인 거지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얘를 이걸로 인식해라. 뒤에 있는 걸 이걸로 인식해라 한 얘기예요. 얘를 이걸로 인식해라. 어떤 방식, 어떤 쉘을 쓰시든 상관은 없는데 그 쉘에 맞게 선언을, 내용을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저희가 예제로 샘플로 넣는 거는 다 C쉘 기준이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도 다 C쉘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배시를 쓰시면 배시 방식으로 선언을 하셔야겠죠. 이거는 저희가 C쉘을 쓴다고 얘기했잖아요. 터미널 창을 열었을 때 기본적인 세팅은 이 파일에 되어 있습니다. .cshrc라는 파일인데 파일명에 점이 있는 건 숨긴 파일이에요. 보통 터미널 창에 ls 엔터 하면 안 나와요. 원래는. 근데 지금 저희가 세팅을 보이게 세팅을 해놔서 지금 해보시면 다 보이는 건데 기본적으로 숨긴 파일은 원래 안 보입니다. 얘를 이 툴 세팅 내용을 이 파일에다가 적어버리면 터미널 창을 키면 알아서 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선언이 돼요. 자동적으로. 이 방법으로 쓰시려면 편하게 쓰실 수 있고 아니면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파일을 만들고 이 파일에다가 뒤에 있는 내용을 쫙 써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편하긴 해요. 터미널 창을 키면 자동으로 세팅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버전이 바뀐다던가 그럴 때 내가 만약에 IC618로 얘다가 적어놨는데 실제로 써야 되는 거는 ISR26이다. 그러면 터미널 창을 열고 내용 다시 수정하고 적용이 다시 돼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어떤 경우에. 그래서 다시 또 로그아웃을 했다가 다시 로그인하고 터미널 창을 다시 열고 막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공정을 하나만 할 수도 있고 여러 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TSMC 180나노도 쓰고 뭐 TSMC 65나노도 같이 사용을 한다. 나는 두 개의 설계를 한다. 그러면 얘는 618을 써야 되고 얘는 617을 써야 된다고 하면 여기다 세팅해 놓는 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으니까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파일을 하나 만드시는 게 만약에 오퍼스 617이라고 해놓고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거 618이라고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 하면 여기 소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스 파일명 이렇게 치면 이 터미널에 이 내용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터미널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파일이 다른 거 만약에 617, 618 1번 터미널 창에는 617을 소싱하고 2번 터미널 창에는 618을 소싱하면 얘는 617을 띄우고 얘는 618을 띄워요. 그러니까 파일을 여러 개 만드셔도 상관없으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되 제가 개인적으로 권장해 드리는 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여러 가지 툴을 많이 써야 되니까 저희는. 어떤 내용을 적으셔야 하냐? 이 내용을 다 적으셔야 합니다.
터미널 창에 VI 한 칸 띄고 원하시는 파일명은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나만 알아볼 수 있으면 되니까. 그런 다음에 VI 편집키 단축키는 I 또는 A를 눌러야 삽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타이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다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일이 전부 다. 대서문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다 구분하니까 정확히 써주셔야 돼요. 만드실 때 터미널 창을 두 개 여시고 하나는 얘는 VI 편집기로 하고 얘는 툴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툴 어디 설치되어 있는지 찾아가서 복사해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편하겠죠. 그래서 툴 설치하실 때 툴지에 케이던스에 뭐 이렇게 쭉 설치하게 하고 여기 지멘스 이렇게 설치하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는 다 똑같으니까 케이던스 같은 경우엔 지멘스는 좀 다르지만 여러 가지 툴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이 방법을 알려드린 거고 꼭 이렇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스펙터가 IC61 버전보다 한 줄이라도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MMC 맨 위에 있고 IC618이 밑에 되어 있죠. 한 줄이라도 위에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IC61에도 스펙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써야 되는 거는 이건 거죠. 얘가 소싱이라고 아까 말씀 소스 이렇게 하면 한 줄 한 줄씩 읽어서 저장을 하는데 얘가 맨 위에 있으면 IC618에 있는 스펙터를 씁니다. 그래서 한 줄이라도 무조건 스펙터가 위에 있어야 돼요. 스펙터가 위에 있고 뭐 쫙 내려가서 한 10번째 줄에 IC618이 있다 상관없어요. 한 줄이라도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잘못하시면 스펙터 버전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수명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대신 IC618만 CDS 홈이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툴에 나중에 연동돼서 할 때 저걸 찾거든요. CDS 홈이라는 걸.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한 번에 CDS 홈이라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해놓고 다시 얘를 또 이렇게 하라. 두 개를 해놓은 거예요. 가끔 이런 변수를 요구할 때도 있고 이 변수를 요구할 때도 있어서 두 개를 다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라이센스 변수명은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 요거 또는 lm 언더바 라이센스 파일이라고 하셔야 되고요. 지멘스는 이거 mjls 라이센스 파일. 라이센스의 변수명은 꼭 지키셔야 돼요. 안 그러면 라이센스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케이던스 같은 경우에 OA 오픈 액세스가 어디 있는지를 요구를 하는데 지금 IC618, 스펙터, 아슈라, QRC 이렇게 4개 설치했잖아요. 이 4개 중에 OA가 다 설치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높은 버전 써주시면 돼요. 설치되어 있는데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일 높은 게 어떤 건지. 일단 이거를 툴을 다 설치를 하셨으니까 일일이 다 쓰셔야 되는데 너무 양이 많고 잘못하면 이제 대소문자 이런 것도 다 구분하는데 타이핑을 잘못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로 넣어놨습니다. 어디 있냐면 EDA 압축 파일 푸시면 여기 있어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CCL도 있고 배시도 있고 지금 저희 거는 CCL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소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런 메시지가 안 뜨죠. 이 파일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set env를 해보면 좀 전에 작성했던 내용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됩니다. 이 터미널에. 만약에 새로운 터미널을 하나 열었다. 저는 소싱을 안 했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툴 실행시키면 커맨드 나파운드 뜰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죠.
그러니까 꼭 툴 실행하기 전에 두 번째 방법으로 하셨으면 소싱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다 타이핑 하시기 힘드니까 그냥 샘플로 드린 거 그냥 쓰세요. 그리고 이 내용은 뭐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케이던스 툴 아까 계속 4개 이거 지멘스 거 캘리버 설치했잖아요. 얘랑 얘는 회사가 다릅니다. 그죠? 아슈라나 QRC 같은 경우엔 설치만 하고 아까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을 잘 써주기만 하면 이렇게 메뉴가 생깁니다.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런데 캘리버는 같은 회사 툴이 아니기 때문에 세팅을 환경 설정 파일의 내용을 써줘도 안 떠요. 캘리버라는 메뉴가. 그러면 일일이 캘리버를 실행해서 뭔가 세팅하고 해야 되잖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불편하니까 캘리버 메뉴를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그 지멘스사에서 다 알려주는 방법이고요. 방법은 이 파일을 복사를 해서 이 파일에다가 다음 장에 있는 내용을 쫙 써주면 됩니다. 지금 시습실에는 다 세팅이 사실 되어 있어요. 저 파일을 한번 열어서 이 내용이 써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돼요. 어차피 초기에 하면 되니까. 그리고 툴 설치도 잘 되고 인스톨도 잘 되고 세팅도 잘 됐다. 그러면 바로 툴을 실행하지 마시고 툴 버전 확인하는 거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툴 버전 확인을 하면 만약에 IC618에 대해서 버추소 -W 하면 IC 6.1.8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떠요. 버전이. 툴 설치가 잘 되고 환경 설정도 잘 돼 있고 OS에도 문제가 없으면 버전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버전이 안 나와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설치도 잘 됐고 세팅도 잘 됐어요. 근데 버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뭐뭐뭐뭐 RPM이 없어 라는 얘기가 떠요. 이건 OS랑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OS, CentOS. OS에 툴이 실행되거나 사용될 때 필요한 RPM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툴 버전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온 문제 없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뭐 석사 과정이신 분들은 연구실에 가셔서 하시던가 이러면 툴 버전이 안 뜨는 가장 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설치를 잘못해서 아니면 세팅을 잘못해서 아니면 이런 RPM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버전 확인은 꼭 해보세요. 지금 샘플로 드린 거 툴 설치가 잘 됐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버전 잘 뜰 겁니다. 툴 실행을 하면 안 뜰 거예요. 라이센스 세팅을 안 해놔서. 그리고 툴 실행하실 때 이제 버추소라는 명령어를 칠 건데 이 AND를 꼭 붙이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터미널 창이면 여기서 버추소 그냥 엔터 하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제 툴에 필요한 툴 창인데 CIW라는 창이 뜰 건데 얘랑 얘가 한 몸입니다. 그래서 얘를 끄면 얘가 꺼져요. 그냥 설명만 드리면 잘 모르시겠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버추소하고 엔터 한 거거든요. 초기 실행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파일들 로드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리는데 봐라.
이렇게 창이 뜨거든요. 툴을 실행하면 얘랑 이 터미널 창이 하나라서 얘를 끄면 사라졌죠. 툴이 꺼집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뒤에 엔드를 꼭 붙이세요. 그러면 지금 있는 터미널 창하고 뒤에 있을 이제 툴 실행창, 얘는 따로따로 떨어져요. 얘를 꺼도 얘는 살아있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막 타이핑도 할 수 있고 카피, 무브 뭐 이런 작업도 다 할 수 있어요. 엔드를 안 붙이면 툴은 떠요. 근데 이 터미널 창은 더 이상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타이핑은 되지만 아무런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뒤에 엔드를 꼭 붙여서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하실 거에도 다 엔드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일단 설명은 드렸으니까 툴 설치 다 하셨으면 환경 설정 파일을 일일이 다 타이핑 하시기 힘드니까 샘플로 드린 거 그냥 바로 사용하시고 툴 버전이 잘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일부 분들이 툴 설치가 제대로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세요. 안 돼도 상관없어요. 되는 것만 확인하세요.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툴 버전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해보셨죠? 툴 버전 제대로 안 떠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한 거는 어떤 과정으로 툴을 설치하고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를 진행하신 거니까, 만약에 지금 소싱하셨던 샘플의 내용이랑 경로가 다르다던가 툴 버전이 다르다던가 폴더명이 다르면 당연히 안 되겠죠. 아니면 툴 설치가 제대로 안 됐거나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버추소 실행했을 때 안 뜨는 게 당연합니다. 라이센스 세팅 안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라이센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약간 저기에 라이센스 언더바 서버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팅한 거 아니에요. 그냥 써놓은 거예요. 당연히 안 되는 게 맞아요. EDA 툴은 라이센스가 없으면 실행 자체가 아예 안 됩니다. 네, 그게 맞아요. 참고로 라이센스는 개인적으로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개인이 이제 사고 싶다고 연락을 해도 안 받아줘요. 일단 툴의 라이센스를 살려면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됩니다. 네. 기본적으로 학교, 뭐 연구소, 회사 이런 식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다 있어야 되고 업체 대 업체로만 판매를 해요. 개인한테는 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 얼마일까요? 네. 엄청 비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윈도우 이런 OS의 라이센스 아니면 뭐 오피스 이런 라이센스의 금액보다 엄청 비싸요. 그리고 얘는 연단입니다. 1년에 얼마. 계약을 1년만 해요. 그런 다음에 더 다시 하려면 1년에 얼마. 이런 식으로 팔아요. 제가 지원하는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용, 연구용이라고 해서 유니버시티 패키지라서 조금 싼데, 회사의 입장에서 한 카피를 사겠다. 좀, 예를 들어 라이센스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좀 높은 경우에 한 카피에 막 억 단위입니다. 그냥 1년에 억이에요. 엄청 비싸요. 그래서 만약에 개인적으로 실습을 해보고 싶다.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 교육을 가셔야 돼요. 여기 뭐 아이덱 말고도 다른 데 교육을 가셔야 툴을 쓰실 수 있어요, 사실. 석사분들은 뭐 저희가 지원을 하는 연구실이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하는 라이센스를 쓰시겠죠. 그런 경우. 근데 학사분들이 개인적으로 해보시고 싶다
할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풀어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다 해보셨으니까 지금은 그냥 툴 설치하고 세팅하고 툴 버전까지 잘 나오는지만 확인하신 거고, 이제 실제로 이제부터 플로우 들어갈 거예요.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초기 세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툴을 사용하기 위한 기본 바탕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툴 설치는 뭐 연구실에 아니면 회사에 관리자가 있으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면 돼요. 물론 그 관리자가 내가 되면 내가 해야겠지만 툴 설치 어렵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아서인 것뿐인 거지. 세팅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완전히 서버를 새로 사서 거기서부터 초기 세팅을 한다고 하면 이 과정을 해야겠지만, 뭐 이미 세팅되어 있는 서버에 누군가 툴을 다 설치해 놨고 환경 설정 파일까지 다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다른 버전의 툴만 설치를 한다. 그럼 이미 되어 있는 파일에서 내용만 바꾸면 되죠. 그죠? 내가 새로 설치한 버전만 그 경로가 어딘지 그런 것만 바꿔주면 돼요. 그래도 설치하고 세팅하는 게 어떻게 되는지를 아시면 좋으니까 이 과정을 넣은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이 과정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일단 지금 툴 설치를 잘 하신 분도 있고 설치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그냥 넘어가신 분도 있고 해서 그대로 다 하시기는 힘들잖아요. 그리고 그분들 어떻게 됐는지 제가 다 확인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저희가 설치해놓고 다 해놓은 걸로 진행을 할 건데, 앞에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고 엔터 하시면 홈폴더에 있는 파일들을 싹 다 지워버릴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설치 파일, 필요한 그 실습 파일들을 알아서 복사해 올 거예요. 세팅해 놓은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스톨 파일 압축해 놓은 것만 해도 거의 한 20기가, 지금 툴 설치하셨으면 뭐 7, 80기가 막 이렇게 될 텐데, 지우고 다시 복사해 오는데 시간이 걸릴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그냥 두시고 진행할게요. 일단 다 치셨죠?